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개인 투자자 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ETF를 알면 내 포트폴리오를 알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ETF가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ETF라는 것도 있고 ETN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그냥 ETF라고 불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나 ETN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 ETF나 ETF를 넣으시면 또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나오니까 그런 자료를 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TF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랬을 때 A 회사에 A 주식을 산다. 그걸 개별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식을 여러 개 모아놓은 묶음을 산다. 그렇게 할 때는 ETF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수박을 사게 되면 수박 하나 사겠죠. 근데 상추를 사게 되면 상추 여러 장이 묶여져 있는 한 묶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은 개별 주식이 되고요. 상추 묶음은 ETF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1일 날 제일 잘 나가는 주식 5가지를 보니까 A, B, C, 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A는 30불, B는 30불, C는 20불, D는 10불, E는 10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식을 한 주씩 다 합해 보니까 합이 1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주식이 이 총 합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30%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식을 모아놓은 이 묶음이라는 것을 주식 용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뭐 무슨 지수 그러죠. 그 인덱스라 그러는데 지금 이 5가지 주식을 모아놓은 묶음을 윌 인덱스라고 이름을 이제 제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윌 인덱스에서는 A 주식은 30%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게 비중이 3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제 다른 걸 보면 C 주식은 윌 인덱스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E 주식은 윌 인덱스에서 10%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 인덱스에서 갖고 있는 그 주식의 보유 종목 퍼센트를 보면 이제 A부터 E까지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의 묶음, 그 인덱스라 그랬죠. 지수, 그 윌 인덱스가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이, 윌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ETF를 만든 날짜는 1월 1일 2020년이고요. 그 다음에 넷 에셋 총 금액이 있는데 초기 투자금이죠. 그게 100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블루 컬러로 저기 WI 적어놨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식 이름을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심볼, 즉 티커라 그러죠. 축약된 글자를 쓰는데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AAPL 쓰죠. 그게 이제 애플의 티커 또는 뭐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will ETF의 심볼은 W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WI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will stock company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ETF를 만든 회사가 있을 겁니다. 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will ETF를 만든 회사는 will stock company가 만들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종하는 인덱스, 지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 지수 이름은 will index다. 그래서 will stock company에서 만든 will index를 추종하는 ETF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will ETF인데 티커는 WI를 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이 이해가 되셨고요. 두 번째 줄에 가시면 inception date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제 만들었냐? 우리가 1월 1일 2020년에 만들었죠.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날 net asset 총 금액이 얼마냐? 100불이었죠. 그 다음 밑에 칸에는 net expense ratio인데 1년에 이 ETF를 운영하는 윌스탁 컴퍼니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갈 거냐 0.10% 가져간다고 합니다. 0.10%는 예를 들어서 이 ETF를 제가 만불어치 만불이죠. 예, 만불어치 주식을 ETF를 투자하면 1년 지나서 이 윌스탁 컴퍼니에서 10불어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 보시면 WI는 price weighted라고 되어 있는데 price weighte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A, B, C, D 각 한 주씩 가격이 얼마인지 총 다 더해서 총합을 구해가지고 그 총합의 각각의 주식이 비중이 몇 %가 되는지를 구했죠. 그게 price weighted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A 주식은 30% 비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윌 인덱스의 30%만큼 그 A 주식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price weighted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non leveraged라는 말이 있는데 레버리지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렛대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써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ETF 가격이 저기 ETF는 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주식이 1%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난 레버리지면 여기 또 똑같이 1% 오르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곱하기 2배다. 2배 오르는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은 A 주식이 1% 오르면 여기 ETF에서는 2%가 오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3배다. 그러면은 3배 오르는 거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내리는 것도 2배 내려가고 3배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크니까 보통 이걸 단기 투자에 사용하는데 그 해지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 뭐 올라가는데 나는 주식이 없다.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가는 레버리지 쓰겠죠. 2배, 3배짜리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익을 못 얻는 거를 해지한다. 그러니까 저기 보상받는 거죠. 레버리지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잡을 때 따로 해야겠어요. 그건 좀 기회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 그래서 레버리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주식이 오른 만큼 오르고 내린 만큼 내린다.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말은 두 배다. 그러면 두 배 오른 만큼 주식이 두 배만큼 오르고 두 배만큼 내리면 두 배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passively managed 이렇게 되어 있죠. passive란 말은 인덱스가 오른 만큼 오르고 인덱스가 내려가는 만큼 이 ETF도 내려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quity란 말은 주식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A, B, C, D, E를 담았는데 그게 이제 주식이죠. 그래서 그 주식을 담았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았다 그랬죠. 주식을 모아서 담아서 이렇게 상품을 파는 걸 ETF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라고 그랬는데 of will index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will index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은 이 ETF는 Geographic Objective 되어 있는데 어느 저기 전 세계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모은 ETF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United States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식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모았다. 그리고 was focus on broad and multi-cap company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브로드 넓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뭐 저기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런 여러 회사 종류가 있겠죠. 뭐 여러 회사를 다 같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다. 그 다음에 멀티캡이란 말은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까 라지 캡, 뭐 멀티 캡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캡이 뭐냐? 그래서 그거는 마켓 캡을 얘기하는데 마켓 캡이란 뜻은 마켓 캡슐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주식이 있으면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뭐 A 주식이 주당 가격이 아까 30불이었다.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저기 A 주식의 개수는 몇 개냐 했더니 10개다. 그러면은 A 주식 가격이 30불. 그 다음에 총 A 주식의 발행 숫자는 10개. 다 합치면, 그래서 곱하면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A 주식의 시가총액은 3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켓 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켓 캡을 A 주식 회사가 발행한 총량을 다 따지는 거냐 아니면 거래되는 주식 숫자만 볼 거냐에 따라서 마켓 캡이냐 프리 플로팅 마켓 캡이냐 그래서 프리 플로팅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제 프리 플로트란 말로 이제 블루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블루색만 읽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캡은 총 발행한 주식 숫자인 반면에 프리 플로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의 임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그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을 음, 빼고 난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는 주식을 프리 플롯 마켓 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식의 총 시가총액을.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 플롯 방법으로 지수를 만드는 것이 있냐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다우존스하고 S&P 500가 이런 방법으로 마켓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그 총합이 얼마냐에 따라서 메가캡,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마이크로캡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5 트릴리언이죠. 그래서 200 빌리언보다 많기 때문에 메가캡에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거래하실 때 라지캡, 즉 10 빌리언 이상의 이제 회사의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시면 보통은 우리 흔히 아시는 거대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좀 주식의 가격이나 뭐 이런 성과 내는 것이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막 이게 크는 산업은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캡, 스몰 캡, 미들 캡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켓 캡 사이즈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좀 큰 기업이구나. 지금 한참 크는 기업이구나. 이것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ETF 살 때, 뭐, 스몰 캡, 뭐, 마이크로 캡으로 이제 구성된 ETF를 사겠어. 이러면은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보고 주로 투자하시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음, 저기 제일 비싼 주식이 뭐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 뭐야?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메가캡으로 구성된 ETF를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기 ETF를 만들려면 먼저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죠. 여기 상추 묶음, 그래서 이제 주식 묶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 미국 시장에는 크게 3대 지수가 있는데 다우존스가 있고요, S&P 500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추종하는 대표 ETF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린색으로 DIA라고 해놨죠. 이건 이제 이 ETF의 티커죠. 주식 살 때는 이 DIA를 입력하셔서 주식 거래하는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SPDR은 이거는 DIA 이 ETF를 만든 주식 회사, 증권 회사겠죠. 그리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 해놨는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이름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라는 뜻이고요. 인셉션 데이트를 보면 1998년 1월 14일 날 됐네요. 그리고 net asset 아까 총 투자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총 투자금이지만 이제 이 ETF를 운용해서 net asset이라는 것은 만약에 오늘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 그러면 그게 다 이제 현금이 되잖아요. 그 현금이 얼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2020년
6월 19일 날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다. 이 ETF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았다. 그러면 21.6 빌리언이 됩니다. 그게 넷 에셋이죠. 그리고 넷 익스펜즈 레이쇼는 말씀드린 이 SPDR 이 자산 운용회사가 1년 동안 가져가는 수수료인데 0.16%죠. 그러니까 만 불을 투자하면 1년에 16불 수수료 가져가는 겁니다. 다 밑에 보시면 DIA는 Price Weight라 그랬죠. Weighted 된 거니까 가격 비중으로 된 거니까 아까 윌 인덱스처럼 가격에 따라서 그 비중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난 레버리지드니까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은 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패시블리 매니저니까 이 말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퀴티 아까 저기 주식이라 그랬죠. ETF다. 그리고 벤처마크 인덱스 하는데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인덱스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죠? 다우 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ETF는 지오그래픽 오브젝티브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focused on industrial sector니까 이제 주식도 여러 가지 분야, 기업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있느냐, 그것은 이제 섹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산업 섹터에 해당되는 주식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섹터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켓 캡이 라지 캡인 아니면 라지 캡보다 더 큰 회사들로 모아놨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티커가 SPY인 걸 볼까요? 그러면 SPD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산 운용 회사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인셉션 데이트 언제 만들었냐? 1993년 1월 22일 날 만들었다. 넷 에셋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현금화 시키면 얼마 되느냐? 273 빌리언이죠. 그 다음에 이 날짜는 2019일 날 다 팔았으면 이 가격이 된다. 이 얘기고요. 넷 익스펜즈 레이쇼는 0.0945%. 그러면 만불 투자하시면 그러면 9불 45센트 1년에 수수료 나가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SPY는 Capitalization Weight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윌 인덱스나 다우 존스를 추종하는 DIA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을 비중을 뒀었죠. 이 SPY는 가격이 아니라 각각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서 각 주식별 시가총액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서 그 비중만큼 이 ETF를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없고요. 아까 레버리지 말씀드렸죠.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오르고 내리면 내린 만큼 내려간다. 그 다음에 패시블리 매니지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내려간다. 이퀴티 주식 ETF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는
S&P 500 인덱스를 추정한다. 그 밑에 보시면 자, 이게 미국 위주라는 거 아시겠죠? 미국에 상장된 주식에서 묶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라지 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라지 캡 기억나세요? 10 빌리언 이상, 그래서 10 빌리언 이상 되는 기업을 가지고 구성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QQQ, 이제 주식 살 때 쓰는 티커죠. ETF의 티커고요. 인베스코라는 것이 이 ETF를 만든 자산 운용 회사고요. 보통은 어떤 인덱스를 따르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회사는 그냥 이렇게 QQQ 트러스트 시리즈 1이라고 해서 그냥 상품명을 붙였습니다. ETF가 금융 상품이니까요. 인셉션 데이트는 언제 만들었냐는 거였죠. 1999년 3월 10일 날 만들었고, 넷 에셋은 이제 그 날짜에 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 얼마 됐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넷 에셋은 116빌리언이고요. 넷 익스펜저 레이쇼는 0.2%니까 만불어치 이 ETF에 투자하시면 1년 뒤에 20불 수수료 나가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 QQQ는 S&P처럼 캡으로 이제 캐피털리제이션 웨이티드니까 주식을 비중을 정할 때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별로 이제 비중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난 레버리지니까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오르고 내리면 내린 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passively manage니까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 ETF도 오르고 지수가 이제 내리면 내린 만큼 ETF도 내려가는 거죠. 이퀴티 ETF니까 주식을 모은 ETF다. 그 다음에 벤치마크 인덱스가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어디에 있는 주식을 쓰냐. 여기서는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로벌이라는 뜻은 앞에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묶음을 만들었는데 글로벌 얘기할 때는 전 세계 주식을 중에서 이제 이 100가지를 모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말 쓸 때는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전 세계를 얘기할 때는 인터내셔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얘기할 때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멀티 섹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의 회사의 주식을 모았다. 그 다음은 라지 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회사들은 라지 캡 이상 되는 회사들이구나. 가격 기억나세요? 10 빌리언이었죠. 10 빌리언 이상 되는 회사들로 구성된 주식이겠죠. 그리고 제가 읽고 말씀 못 드릴 뻔 했네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 ETF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6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304불이네요. 이번에는 ETF, 이 SPY에 이 SPY가 추종하는 S&P 500 인덱스를 의 변화를 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캔들 차트라 그랬죠. 캔들만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블루 컬러로 선이 그려져 있죠. 이 선이 S&P 500 인덱스 지수를 차트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기준으로 아까 보시면 이 오른쪽 축에는 이 앞에 쪽에서는 이 SPY ETF의 가격 300 몇 불 됐었죠. 이게 나오지만 지금은 이 SPY와 그다음에 S&P 500 지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라 1년 동안 몇 퍼센트 변했냐 보는 건데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퍼센트를 보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봤을 때 이 SPY나 뭐 S&P 500는 3.56% 상승했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왕 차트를 봤으니까 다른 지수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만약에 다우 지수랑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우 지수랑 비교해도 되고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DIA랑 비교해도 되고 같은 거죠 내용.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랑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수를 비교해도 되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 축에 이제 비교를 할 때는 가격이 아니라 퍼센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캔들 차트하고 블루 선이 합쳐져 있는 거는 SPY겠죠. S&P 500 지수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마이너스 4.8% 다우존스라고 해도 되고 DIA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는 1년 동안 마이너스 4.8%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그린 색깔로 나오는 것은 이 QQQ라고 하셔도 되고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23.78%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ETF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ETF 쉽게 얘기하면 상추 살 때처럼 상추 묶음을 사는 것처럼 주식 묶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이 주식을 묶어 놓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 주식을 묶어 놓는 걸 지수라 그런다 그랬죠. 영어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 어느 인덱스를 추종할 거냐? 두 번째로는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주식을 고르려 그러면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주식을 선정해야겠죠. 예를 들면 나는 자동차 주식만 있는 걸 모으겠어. 그러면 자동차 주식만 모아야겠죠. 그리고 뭐 나는 솔라 패널만 하겠어. 그다음 나는 AI만 하겠어. 나는 IT만 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그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주식을 모으셔야 되고 요즘에는 환경에 좋은 기업만 모으겠어 라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만 모으겠어 여사 CEO가 있는 회사만 모으겠어 라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주식을 선정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ETF가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식을 모아서 각 주식별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담을 거냐를 봤을 때 가격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우 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중심이었고 S&P나 그다음에 QQQ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했었죠. 그래서 총 투자금에 맞게 각 주식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넷 에셋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ETF를 운용할 때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용하게 되는데 그 패시브리 매니지드 이런 얘기 나왔죠. 아까 주식 지수가 오르면 오른 만큼 ETF도 오르고 지수적 인덱스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ETF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운용 규칙을 정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ove One Thanks to Wil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